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 또는 기본적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탈중국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깨닫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밀크 심학습 청취자분들께서 투자하는데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더 밀크 심학습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포춘 500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춘 500는 1955년에 포춘의 에디터인 에드거 스미스라는 분이 미국의 500대 기업을 매출을 주요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면서 시작이 됐는데 과거 2013년부터 8년 동안 꾸준히 1위를 차지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월마트고요. 월마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는 한 10여 년 동안 무섭게 상승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올해 발표된 포춘 500의 리스트를 설명을 드리면은 월마트가 포춘 500 1위 회사이고 2위가 아마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아마존의 매출 성장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현재는 월마트의 매출에 비해서 아마존의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이런 매출 상승 속도라면은 조만간 따라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월마트입니다. 그렇지만 월마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마존과 비교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제를 월마트 Feed by 아마존으로 정해봤습니다. 월마트는 샘 월튼이라는 분이 1945년도 군복무 생활 중에 모은 $5,000를 가지고 아칸사스의 벤톤빌이라는 데에서 이런 소규모 잡화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월마트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는 약 5,0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샘 월튼 창업자께서 월마트를 성공적인 리테일 스토어로 성장시킨 10가지 룰을 이야기했는데요. 비즈니스에 헌신하라, 이익을 파트너들하고 공유해라, 파트너들을 동기부여하라, 모든 거를 파트너들과 커뮤니케이션하라,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존중해라, 이런 등등 월마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10가지 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시작했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미국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월마트 스토어 위에 샘스클럽이라는 자매 회사가 있습니다. 샘스클럽은 참고로 코스트코와 비슷한데요.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 매장 같은 겁니다. 지금 월마트의 스토어가 샘스클럽과 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5,000개 이상이 있고요. 많은 점포는 미국 인구의 90% 이상이 약 16km 이내에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은 월마트를 동네 근처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 설명드린 홈디포와 달리 글로벌리 익스펜션을 제법 잘하는 회사입니다. 멕시코,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남미 대륙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중국, 아프리카, 인도 등등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시켰고 계속해서 더 추가 확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월마트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징동닷컴, 그 다음에 다다넥서스라는 중국의 이커머스 그리고 딜리버리 회사에 투자를 해서 하나로 12조 원 이상의 주식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가 흥미롭습니다. 월마트처럼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다양한 유사 동종업계에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투자 소득을 또 가져가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들을 보실 텐데요. 그 중에 전통적인 사업에 있어서 많이 보는 PER을 보시면은 2020년 이후에 약 20초에서 중반으로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월마트와 많이 비교되는 코스트코의 PER은 현재 39에서 40을 넘나들고 있고요. 아마존이야 말할 것도 없이 지금 현재 PER은 140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드는 디비던드인데 배당은 그렇게 높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1% 후반대로 꾸준히 주고 있고요.
매출과 수익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매출은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사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대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4%대와 2%대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특히 소매 유통업의 특징상 매출액에 비해서 이익이 높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거는 월마트가 최근 5년 정도 굉장히 이커머스, 최근 10년 동안 이커머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부분도 낮은 순이익의 원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부터는 월마트와 아마존을 좀 비교해서 왜 월마트의 매출이 크고 거의 아마존의 2배에 가깝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낮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버뉴입니다. 월마트의 매출은 거의 아마존의 2배에 다다른데, 반대로 시가총액은 아마존이 월마트의 4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크지만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차이가 날까? 그 원인에 대해서 파이낸셜 넘버를 좀 확인을 하면은 월마트의 매출이 아마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큽니다. 그렇지만 매출 성장 속도는 아마존이 20%가 넘게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순이익은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더 좋습니다. 고용 측면에서 보시면은 월마트는 약 220만 명의 종업원이 있는 미국 고용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회사이고요. 반면에 아마존은 약 80만 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그만큼 아마존이 직원 수 대비 매출은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마트와 아마존을 이용하는 서드파티 셀러들의 숫자인데, 아마존이 10배 가까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다루는 품목도 아마존이 월마트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세일즈도 아마존은 미국의 이커머스 세일즈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월마트는 아직은 이커머스 세일즈는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고, 아마존과 월마트는 기본적으로 스토어의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만드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브랜드 포트폴리오인데요. 전체적으로 월마트는 전통적인 피지컬 스토어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아마존은 자율주행 업체인 죽스까지 인수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다양한 회사들 인수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마트가 쇼피파이라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와 적극적인 제휴를 해서 이커머스 쪽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와 월마트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협력업체들한테 지향시키는 이런 반응을 한 것처럼, 월마트와 아마존의 경쟁 관계가 흥미로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미국 형님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간단하게 일단 준비한 자료를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미국 형님과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 월마트 나가서는 아마존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아마존과 이 월마트가 속해져 있는 그 섹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존하고 월마트를 비교하는 것들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컨슈머 스테이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어적인 소비 필수품이 필요할 때, 특히 마켓이 굉장히 뭐 공황급 리세션이 났다는데 할 때는 필수적으로 뭐 종이라든지 이런 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슈머 스테이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맷집이 언제 있냐면 경제가 안 좋을 때 굉장한 맷집을 가져요. 그런 부분이 이제 월마트고, 아마존은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특수하게 돈이 엑스트라로 있을 때 네. 지갑을 여는 네. 그런 게 디스크리셔너리거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치라든지 매출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비교를 해서 내 폴폴에 넣고 내가 그걸 샀을 때 주가의 방향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걸 꼭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외에 저는 특이할 만한 사항을 월마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40대, 50대, 60대, 70대 소비자들은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 또는 기본적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메디컬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네. 그걸 월마트에서 실행을 하려고 기술이나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마 아마존뿐만 아니라 같은 피오 그룹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보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월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 기본적인 진단 서비스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 이제 약사도 있고 널스도 올 수가 네. 있고 좀 지금도 이제 플루샷을 맞거나 백신을 맞을 때 월마트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지금도. 예방 접종을 예, 기본적으로 월마트에서 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익스텐디드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서 약을 픽업하고 또 거기서 기본적인 네.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사람들 고객층이 또 많이 몰리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이 병원 가기가 좀 더 어려운데 그렇죠. 월마트에서 1차적인 진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미래지향적으로 경쟁력 있게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하는 네. 부분이 있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네. 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회사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매출은 거의 2배 가까이 크지만 시총은 또 반대로 아마존이 월마트보다 4-5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비슷한 회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야가 다른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섹터가 있고 섭섹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왜 중요한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지난번 리치 시간에 S&P 500가 예. 그 각 분야로 구분된 종목들을 모아서 예. 그 지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영어로 하면 categorization, 분류를 정확하게 잘 해야지 네. 우리가 이제 착오가 없다. 리스크나 이런 네. 리턴에 있어서 네. 착오가 없다. 여러분들 미국에 투자하실 때 네.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성장성과 안정성, 그다음에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그렇지. 회사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월마트하고 아마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과 리스크가 차이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예. 같은 섹터를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월마트가 이커머스 진출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월마트의 밸류는 아마존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네. 이 딜리버리 서비스의 퀄리티가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딜리버리 서비스나 온 타임이 맞지를 않아요. 월마트의 향후 경쟁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있느냐 없느냐는 아마 딜리버리 서비스가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겠느냐. 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모건 스탠리나 오펜하이머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아마 폴폴리오를 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중심에 서 있는 게 향후 이제 아마존이 잘하는 것들을 카피해서 네. 더 잘하고 네. 더 싸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향이 있다라고 좀 평가가 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딜리버리 서비스가 한국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은 그 딜리버리 퀄리티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월마트가 조금 코스트 리덕션이 되고 특히 코비드-19 이후 뉴 라이프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그 딜리버리 서비스가 퀄리티 얼마나 싸게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아마존처럼 그렇게 경쟁 있는 회사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네. 월마트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인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과연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이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원활하게 저가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월마트가 풀어야 될 관건이고 그게 리스크 팩터죠. 그런 것들을 잘 좀 해결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탈중국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코로나 네,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깨닫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가 아마존이랑 비유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이제 소매 유통이라는 그 공통적인 캐테고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다른 회사이고 리스크 차원이나 성장성 되게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매출과 시가총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밀크 심학습 청취자분들께서 투자하는데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학습 월마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월마트 이야기 나올 때 항상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아마존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데이비드 미국 형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마존과 월마트는
특성이 다른 섹터의 회사로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기존의 피지컬 스토어를 위주로 해서 전통적으로 리테일 상품들을 팔던 이 월마트의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이동되는 이런 새로운 환경, 특히 코비드-19 이후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존은 단순한 소비 용품 파는 것 플러스 미래의 사업, 혁신적인 사업에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회사를 키우는 부분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월마트보다 훨씬 높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심화학습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Thank you.